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윌스 2022에서 발표된 플라밍고 쭈샷 학습을 위한 시각 언어 모델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권민재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 딥마인드 소속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대규모 모델 학습의 비효율성을 해소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이 소개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각 언어 모델들은 대량의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후에 각 작업마다 파인 튜닝을 거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인 튜닝 과정은 지나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대조학습을 통한 멀티모달 VLM은 파인 튜닝 없이도 제로샷으로 사용 가능했지만 이는 사용 가능 범위가 한계가 있고 특히 언어 생성 기능이 부족하여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오픈-엔디드 작업에는 부적합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연구진은 유연하면서도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퓨샷 러닝 능력을 가진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플라밍고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퓨샷 러닝 능력 확보입니다. 소수의 예시만으로도 새로운 작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로는 기존 모델의 재활용입니다. 사전에 학습된 강력한 비전 모델과 언어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이 언어 모델, 비전 모델 두 모델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모듈을 새로이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모델들과 플라밍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멀티모달 모델들은 특정 작업에 최적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미세 조정을 거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이 주어지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델을 재학습시켜야 했었고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플라밍고는 프리트레인되고 프로즌된 비전 모델과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대규모 멀티모달 웹 데이터로 단 한 번 학습합니다. 그 결과 단 몇 개의 예시, 퓨샷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 속 강아지 이름을 지어줘 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명령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플라밍고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밍고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Pre-trained Vision Encoder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이 두 모델을 연결하고 시각 정보를 융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이 모델이 작동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비전 모델은 이미지를 시각적 특징으로 변환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제 핵심 인터페이스 모듈이 시각적 특징을 언어 모델에 통합시키고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여 그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 아키텍처에서 비전 인코더와 펄시버 리샘플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밍고에서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것은 비전 인코더입니다. 이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하여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각적 특징 벡터들을 추출합니다. 이 인코더는 사전 학습되고 고정된 NFnet F6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비디오 입력의 경우엔 프레임을 1 단위로 샘플링하여 3D 시공간 그리드를 생성한 뒤 1차원 벡터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비전 모델이 만든 특징 벡터들은 그 양이 너무 많고 그 길이가 가변적이어서 언어 모델이 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펄시버 리샘플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모듈은 수많은 입력 벡터들을 정해진 개수의 레이턴트 벡터, 즉 시각적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간소화 과정을 통해 중요한 시각 정보는 보존하면서도 언어 모델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덕분에 언어 모델은 복잡한 시각 정보 처리 부담을 덜고 텍스트 생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LM 블락과 논문에서 소개하는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아키텍처 그림에서 LM 블록과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부분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pre-trained 그리고 frozen 된 text only LM 블록과 perceiver resampler의 시각적 출력 X로부터 이렇게 크로스 어텐션 해서 나온 스크래치로부터 학습된
블록들이 교차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내용이 플라밍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혁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텍스트 토큰과 시각 토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여 텍스트가 어떤 시각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덕분에 단순한 텍스트 생성이 아닌 시각적 정보가 포함된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단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이팅 메커니즘입니다. 이 게이트는 시각 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타네이치 함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학습됩니다. 이 게이트 덕분에 언어 모델은 이미지 속 정보가 필요할 때만 게이트를 열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할 때에는 게이트를 닫아 불필요한 간섭을 막습니다. 즉 이걸 두 개를 통합한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모듈은 언어 모델의 각 레이어에 삽입되어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시각 토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덕분에 텍스트와 시각 정보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며 모델은 이미지나 비디오가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텍스트 쌍이 여러 개 뒤섞여 있어도 모든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논문에서 보여준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모델에서 소개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의 모든 제로샷, 퓨샷 방법론들과 16개의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한 것이 플라밍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5개의 이미지로만 제한된 시퀀스로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 중에서는 최대 32개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플라밍고가 앞선 실험에서 소타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태스크에 대해서 비전 백본을 추가로 언프리즈하여 러닝 레이트가 적었던 짧은 스케줄러로 모델을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시했던 그러한 퓨샷 러닝의 결과보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욱 개선되어서 9개 중 5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라밍고 논문에서 소개한 더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 믹스처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터리브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세트 M3W를 제거하면 성능이 무려 17% 이상 떨어집니다. 또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쌍을 제거해도 9.8%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셋을 빼면 모든 비디오 작업 성능이 크게 하락합니다. 또 이미지 텍스트쌍을 공개 데이터셋인 라이온 400M으로만 대체했을 경우에도 성능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에서는 학습 방식을 비교했는데요. 라운드 로빈 업데이트 대신 그라디언트 누적 방식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컨디셔닝 오브 프로즌 LM입니다. 여기 3에서 크로스 어텐션 출력을 언어 모델 출력과 병합하였을 때 0으로 초기화된 탄H 게이팅을 빼면 성능이 4.2% 떨어지고 훈련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즉, 이 탄H 게이팅이 안정성과 성능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에서는 다른 컨디셔닝 아키텍처와 비교했는데요. 바닐라, 크로스 어텐션이나 그래프팅 같은 방법보다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방식이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계산량과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5에서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댄스 블록을 더 적게 넣으면 학습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블록마다 삽입하면 학습 속도가 66% 빨라지지만 성능은 1.9%만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약에 맞춰 플라밍고 9B는 네 번째마다, 플라밍고 80B는 일곱 번째마다 블록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6에서는 같은 파라미터 예산에서 퍼시버, 리샘플러와 MLP,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비교했는데 퍼시버, 리샘플러가 성능과 속도 모두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전 인코더 결과입니다. 7에서 클립, VIT, L14와 NFnet F6를 비교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그 NF넷은 클립보다 5.8% 작은 NFnet F0보다 8% 성능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비전 백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어 모델 동결의 필요성입니다. 여기 8에서
LM 레이어를 동결하지 않고 처음부터 학습하면 성능이 12.9%가 떨어지고 파인 튜닝만 해도 8% 감소합니다. 즉,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그대로 두는 것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막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플라밍고는 데이터셋의 다양성, 타네이치 게이팅을 포함한 시각적 컨디셔닝, 효율적인 블록 삽입 전략, 강력한 비전 백본, 그리고 언어 모델 동결이 모두 성능 유지와 안정성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논문 소개를 마무리하며 플라밍고 논문이 남긴 4가지 기여와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전학습된 모델의 재활용입니다. 이미 잘 훈련된 비전 모델과 언어 모델은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새롭게 설계된 연결 모듈만 학습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모델 개발의 효율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아키텍처 제시입니다. 펄시버 리샘플러와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혁신적인 컴포넌트를 통해 방대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성과인 퓨샷 러닝 능력 증명입니다. 대규모 미세 조정 없이도 단 몇 개의 예시만으로 새로운 시각 언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델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플라밍고가 매우 높은 범용성을 가진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데이터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뒤섞인 대규모 웹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멀티모달 정보를 이해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도 중요한 기여입니다. 비록 플라밍고가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낮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입니다. 논문 초반에 클립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듯이 플라밍고 모델 역시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 분류 성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플라밍고의 목표가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범용적인 시각 언어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한계는 데이터 편향 문제입니다. 플라밍고는 웹페이지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델도 이를 학습하여 편향된 답변이나 유해한 출력을 생성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대규모 모델이 직면한 문제이며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윤리적 과제입니다. 이렇게 논문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고
저자가 작성한 GitHub 코드를 활용하여 직접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 콜앱 환경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와 환경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플라밍고, 오픈 플라밍고 모델을 불러오고 초기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인코더와 언어 인코더를 지정하고 여기서 이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다운로드하여 모델에 로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시 이미지를 불러와 전처리하고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모델에 입력을 넣어 텍스트를 생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활용해 모델이 어떤 설명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코드는 오픈 플라밍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훈련 스크립트 실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언어 모델과 토크나이저 경로를 지정하고 배치 크기, 학습 데이터 개수, 에폭 수와 같은 훈련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셋 경로를 지정하고 실험 결과를 추적하기 위해 onceB 로그 기록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NLTK 다운로드 워드넷은 텍스트 전처리를 위한 NLTK 리소스를 다운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코드는 테스트를 위한 부분으로 학습된 모델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 텍스트를 생성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트레인에서 넣었던 샘플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 테스트에서 이 고양이 두 마리가 누워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출력했을 때 그 생성된 텍스트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분홍색 소파 위에 리모컨 옆에 누워있다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